TV타임즈. 더마과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과입니다. 월요일 아침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아침인데요. 임금님 귀의 캔디님이 출근길에 바라본 하늘이 푸르러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한 주간 기분 좋은 소식만 가득한 시선집중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네. 바다 보고파님. 종배영님, 더마과 안녕하세요. 제주 고향집에 왔다가 비행기 기다리면서 공항에서 듣습니다. 아, 제주가 고향이시구나. 와, 너무 좋겠다. 고향집에 가면 제주야. 근데 고향이면 이제 그 제주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헉! 그럴 네.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늘 그리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이디도 바다 보고파님이지 않을까. 네. 못 가는 심정을 약간 질투심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도 갑시다 바다 보러. 네. 자, AS 타임 가시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호남에서도 압도적 표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78.35%, 박용진 후보가 21.65%로 두 후보 간의 차이가 50% 이상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호남의 낮은 투표율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전북, 전남, 광주 세 지역의 평균 투표율이 35.49%로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도 조금 낮았습니다. 네. 사실 호남의 낮은 투표율이 이번 전대뿐만 아니라 앞선 지방선거에서도 조금 논란을 남기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호남 지역의 평균 투표율이 35.49%고 전국의 평균 투표율이 36.43%라면서요. 사실 네. 뭔 차이가 있어요? 이게? 1% 정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뭐 호남이라면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압도적으로 더 높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냥 단순 비교를 하면 이게 유의미한 차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아무래도 민주당이 안방이니까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호남의 투표율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 평균 투표율을 더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하. 36%라고 한다면 뭐 호남이고 어디고를 따지기 이전에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건 일반 국민 투표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할 때 이야기하는 이른바 적극적 관심층 내지 적극적 관여층들의 어떤 투표율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36%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평면적인 분석은 어대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게임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너무 싱거워서 일전에 핵 노잼이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평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네. 그건 평면적인 해석이고요. 거기서 한층 더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는데 어대명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다. 그러면 어대명이기 때문에서 때문에를 구성하는 게 전혀 상반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차피 어대명인데 그래서 내가 안 해도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될 거다라고 하는 안심하는 심리 때문이냐 아니면 내가 해봤자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종의 포기 심리 때문이냐. 이거는 질이 전혀 다른 성질 아니겠습니까? 네. 규명할 건 이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제이비는? 그거는 박용진 후보에게 한번 물어보죠. 이따가 인터뷰가 또 예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을 넘기시는군요. 알겠습니다. 1723님,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굳이 나까지 투표할 필요가 있을까 정도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주셨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님도 대세론이 낳은 결과라고 봅니다. 비슷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과연 제이비가 지금 짚은 포인트를 박용진 후보는 어떻게 볼지 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좌진 일부를 개편을 했습니다. 홍보수석의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 정책기획수석의 이관섭 무역협회 상근 부회장, 국가안보실 2차장에 임종득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임명을 했어요.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누가 뭐라 해도 김은혜 홍보수석 아니겠습니까? 네. 그의 발탁 이유에 대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들어주시죠. 특히 선대위 공보단장 또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시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과제 운영에 있어서 국민과 언론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소통의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뭐 대통령실 홍보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수석 교체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관심사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설명한 그 소통이라는 두 글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 이전에 대통령과의 소통, 저는 여기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실 홍보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게 과연 그 홍보 수석실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정확히 소통을 하면서 브리핑을 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브리핑들이 꽤 많았거든요. 더 나아가서 대통령은 둘째치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서 정확히 꿰고 나서 기자들한테 설명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러운 부분도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홍보수석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국민과의 소통 이전에 내부 소통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수석이냐. 이게 먼저 점검돼야 되는 포인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김은혜 수석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를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의 건물과 보유증권 등 모두 16억가량을 축소 신고했다면서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서를 냈고 검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그 뒤에 선관위는 5월 30일에 이 신청을 받아들여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분당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를 해왔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김은혜 수석을 소환 통보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수석으로 임명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수석에 임명됐다고 소환을 미룰 수 있을까요? 뭐 약간 한 타임은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냥 미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김은혜 수석은 선거토론 과정에서 관련 의혹 일부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환 조사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기소 가능성도 높다. 지금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수석으로 발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어제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는 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검찰 출신이 다수 포진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모두 포진해 있는 라인이 어느 라인입니까? 인사 라인입니다. 지금 인사 라인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검찰 출신인데 검찰 출신이라면 그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김은혜 홍보수석을 발탁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법 리스크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인사 라인에서. 그런데도 홍보수석으로 발탁을 했다? 그럼 도대체 이 배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발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급한 불 꺼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단 쓴 겁니까? 둘 중에 뭘까요? 이게 지금 궁금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런 김은혜 수석을 발탁을 함으로써 당장 불거질 문제가 생겼습니다. 피의자 수석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피의자 신분의 수석이 되는 건데 경찰 출석 여부가 이제 언론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현직 수석의 신분으로 피의자 신문을 받는 게 타당하냐 이런 논란. 이건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거든요. 이 논란은 불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감님이 방패 채용 아닌가요? 라고 물음표를 찍어주셨고요. 네. 5696님은 김은혜 수석이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면 그리고 아무 잘못 없고 떳떳하다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혹시 출석 조사가 아니라 서면 등 뭐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좀 대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조금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만약에 검찰로부터 기소가 되면 현직 홍보수석 신분으로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을 오갈 가능성이 큰 거죠. 당연히 형사는 일단 법정에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순간에 수석직 유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겁니다. 어허. 다시 말해서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 당연히 이 논란이 불붙을 것이고 홍보수석직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또 하나 자초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JB가 앞에서 말했듯이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급한 불을 꺼야 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이게 다시 말해서 법률 해석의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개편이 낮은 국정 지지율과 연관됐거나 문책성 인사는 아니다. 인적 쇄신은 앞으로 5년간 계속될 거다라고 했는데요.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것도 조금 관전 포인트로 남겨둬야 할 것 같아요. 현직 수석을 특보로 돌리고 다른 수석을 뒀으면 그건 교체 아닙니까? 네. 근데 뭐든 그 다른 이야기가 여기에 뭐 설명이 붙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낮은 국정 지지율 때문은 아니다. 뭐 이런 네. 얘기인 거죠. 동심초님, 식당에 음식이 맛이 없다고 했더니 식당 의자가 안 좋다고 의자를 바꾼 꼴입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네. 캉스님은 홍보수석이 문제가 아니라 일 잘하는 것이 홍보입니다. 라고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대통령 경호처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오늘 0시를 기해서 사저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 넓힌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회 등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건의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에 지시해서 이같이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법과 원칙을 얘기하던 이전과는 좀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제가 볼 때는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보는데 왜 근데 이제서야 이런 결정을 했는가? 또 이런 어떤 만시지탄적 심정도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는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좋게 해석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60대 1인 시위자가 커터칼 위협을 한 일이 있었고 이 사람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현상까지 방치하는 것은 고스란히 현 정권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단의 건의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좋은 모양새까지 갖추면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집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지적이 이미 따라 붙었어요. 네. 집시법상 사저 100m 밖에서는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호구역에서 질서 유지, 교통관리, 검문 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안전조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집회를 막는 게 아니라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300m 반경을 넓히게 되면 결국 이런 적극적인 안전 활동이 집회 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다. 체크해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그 경호팀의 적극적 안전 활동이 1인 시위나 욕설 시위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윤건영 의원이 이거는 이제 법도 고칠 필요 없이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국회의장단이 대통령과 만찬에서 그런 제안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받아들였다. 이렇게 조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JB가 짚어주신 대로 집회 자체를 막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경고성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기대감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러면 경호팀과 1인 시위자들 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밀고 당기기가 연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좀 한번 좀 그 하루 이틀 좀 지켜보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상황이 정리될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몰랑님이 지지율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것도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관시키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진즉 이랬으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어쨌든 이번 조치가 조금 그런 불법 시위나 또 폭력 시위 이런 데는 좀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민대 교수회가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관련 조사 결과를 지난주 금요일에 공개를 했습니다.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박사학위 논문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을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찬반은 회부를 했는데 찬성 38.5%, 반대 61.5%. 반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체 검증 필요 없다라는 결론 내려진 거고요. 학교 본부의 박사학위 논문 재조사위원회 판정 결과 보고서와 회의로 공개를 요청한다는 문항도 찬성이 48.4, 반대 51.6으로 반대가 높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재검증할 필요도 없고 재검증 그 자료나 이런 걸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국민대 교수들이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한 것이죠. 네, 지금 교수님들 맞죠? 라는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대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없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현재 국민대 동문들이 낸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저희도 한번 중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뭐 법원이 국민대에 뭐 자료 제출 내지 자료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또 국민대가 여기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게 하나의 관심사로 부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어느 세월에 그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경험칙이 따라붙는 것 같고요. 그 전보다는 오히려 이 측면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대의 이런 결말이 숙명여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숙명여대도 지금 석사학위 논문 검증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네.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온 김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어제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좀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별감찰관 도입을 수용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기자의 물음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의 차원이 아니다.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 처분만 바라보는, 다시 말해 이거 멘트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참으로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눈길은 국회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한번 들어주시죠. 특별감찰관, 지난 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했어요. 네, 의원님서 네, 여기서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지난 정부 안 했던 거 지금 와서 주장하는데 우리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재단 이사 같이 하면 우리는 합니다. 네, 바로 이거였는데요. 특별감찰관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따라붙고 있는 이야기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뭐 했느냐, 그때. 문재인 정부 때 했느냐? 이 반문. 두 네. 번째,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 밟겠다. 쉽게 하면 연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무엇이 먼저냐, 뭐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굳이 이걸 연계를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재인 궁금해요. 정권 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하지 않은 것, 뭐 그때 공수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 논란의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성립돼서 지금 추천 안 한 게 그렇다고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즘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북한 인권재단이 뭡니까? 이게 뭐 북한의 인권 증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일부에서 2명, 여야 교섭단체에서 각각 5명씩 추천, 이사를 이렇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네, 또 사안이 좀 다른 거를 두고 기싸움 벌이다가 특별감찰관 임명은 더 미뤄지는 게 아닌가, 요것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국민대 교수들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피터님이 대학 교수가 홍길동을 만드네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